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백영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도서관이 어디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또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니고 계시는 지금 그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설립과 운영 유형에 따라서 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공립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개인 및 단체, 법인, 종교시설, 아파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이 전체의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현재 등록 기준은요. 네, 면적 33제곱미터,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자료가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만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고 운영에 대한 것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작은도서관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이 확인된 작은도서관은 6,474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7,260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이 확인된 도서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된 공공도서관의 수는 1,134개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 밀착형의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독서 동아리입니다. 그럼 평가에서까지 독서 동아리를 얘기하고 있으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독서 동아리를 지긋지긋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한테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란 질문을 통해 동아리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간다. 꾸준한 책 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독서 동아리가 있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이어가는 힘이다. 도서관 이용자가 공간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는 힘이다. 운영의 원천이다. 동아리 중에 동아리다. 찐빵의 안고와 같다. 도서관의 난로, 아랫목, 밥상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 독서 동아리를 꼽으신 것이죠. 작은 도서관에서 내부에서 만든 독서 동아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동아리들은 작은 도서관을 잘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의 필수 요소는 회원, 책가 활동, 콘텐츠 같은 책가 활동, 또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또한 작은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고 책이 있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책이 좋아서 책이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영자 스스로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잘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작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를 실적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나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독서 동아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작은 도서관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이 작은 도서관 또는 독서 동아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그리고 이미 아주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도 작고 책도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들은 적은 장소라도 꼭 갖추고 싶은 책을 매우 신중하게 골라서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미 이렇게 모두의 읽기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애기똥풀 도서관입니다. 애기똥풀 도서관에서는 구리 좋은 희곡 낭독 동아리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째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희곡을 낭독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낭독이 무르익으면 공연에도 올린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낭독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주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제주어와 제주 고유의 문화를 다음 세대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을 책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현재 6기까지 활동하고 계시고 98세의 어르신이 최고령자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시지는 않고 여러 작업이나 놀이를 통해서 옛 기억을 끌어올리고 그거를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아리를 따로 단체로 등록해서 전시회라든지 책 읽어주기라든지 이런 다른 활동들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남 배바우 도서관입니다. 안남 배바우 도서관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소원인 백발의 소녀들을 위한 그림책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림책 학교 이름이 모두 다 꽃이야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서로 배우고 책도 읽고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하시면서 지극히 도서관다운 학교를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 선생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으시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옆 친구한테 지청구를 주면서까지 칭찬을 겨루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의 작은 도서관 웃눈책입니다. 웃눈책에는 아주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책 읽기를 위해서 책번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벽돌책 깨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벽돌책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이름은 다 들어봤지만 절대 읽지 않는 책. 책꽂이에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꽂아놓는 책들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함께 읽으셨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읽으면서 댓글로 좋았던 구절이나 의견을 달기도 하고 읽기가 끝나면 우리 낭독회 한번 해보자 해서 낭독회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냐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혹시 읽어보셨나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 시대 이런 책들을 얼마 전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양정도서관 달팽이에서는 아베마오랑 책을 읽어라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베마오 씨가 일본인 어머니세요. 일본인 어머니신데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까 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절대 학교에 가서 엄마가 일본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도서관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한글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정도서관에서는 야학도 운영하고 계셔서 야학을 다니는 거를 권했더니 회비 10,000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셔서 조금 머뭇거리시길래 그럼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어보자 해서 독서 동아리들이 매일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분과 함께 책 읽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방에서 오늘은 마오 씨랑 이런 여기까지 읽었어요 라고 전해주면 그 다음날 다른 활동가가 또 이분을 데리고 같이 한글책을 읽는 거죠.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는 소식을 어제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을 통해서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독서를 넘어서 사회적인 독서에 이르도록 모두의 읽기를 이미 작은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동아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되게 많이 힘드셨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더 많이 외로웠고 작년 초에는 소독약 한 병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방역도 자체적으로 하느라 동사무소에 가서 소독기를 빌려와서 자체 방역을 하고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시기를 많이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염병의 팬데믹 시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 이곳이 지금은 오히려 작은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진 소규모 시설이 더 안전하고 누가 다녀갔는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곳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작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독서 동아리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또는 저희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안내되고 있습니다. 꼭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 동아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독서 동아리를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이 애를 많이 써야지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성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독서 동아리도 작은 도서관도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의 가장 끝에 있는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실핏줄까지 잘 흘러가고 멈추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 1호 도서관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보이시나요? 아파트가 크게 있는데 이 아파트는 제천에서 평수가 가장 작은 아파트입니다. 영구 임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저희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동복지관도 운영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부터 도서관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서이기도 한데 그전에는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도서관이란 이름까지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 1호 도서관까지 불러야 되는 것이 되게 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서관 이름을 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저를 절대 복지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보물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라는 이름이 시혜적인 차원이 많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복지가 훨씬 더 많이 색깔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복지사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문턱이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도서관 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선뜻 가지 못하는데 자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을 떼서 오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책을 매개로 한 여러 복지 사업들을 도서관 이름으로 걸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이야말로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작은 도서관은 정말 읽기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과 독서 동아리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보편적 책 읽기, 모두의 책 읽기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